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췌장 담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은요, 췌장암에 관해서인데요. 아마 이제 췌장암에 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암이 어떤 증상이 있고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치료가 어떻고 이런 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약간 포함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이제 이거를 듣게 되실 분들한테 조금 어떤 분들이 더 집중해서 검사를 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안심하고 사셔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 췌장암에 관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2019년도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이제 암 환자가 약 25만 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 평균 기대 수명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요 정도 확률, 83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 37%, 8% 정도 확률에서는 어떤 종류 암이든지 암이 걸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남자는 조금 높습니다. 여자는 조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췌장암은 전체 암 중에는 8위에 해당되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제 갑상선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은 이제 8위에 해당되는데, 남자는 8위고 여자는 7위. 여자에서 이제 조금 더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췌장암의 특성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발견할 당시에 많이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서 5년 생존율을 보면 이제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한 2.9%, 3%가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그 주변에서 생기긴 했는데 조금 주변에 퍼져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5년 생존율이 12%, 13%, 그 다음에 수술하기에 딱 적당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 37%, 40% 정도 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술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이 전체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한 20% 조금 넘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견할 당시에 이제 이미 많이 진행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의 특성이 발견 당시에 이제 많이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암의 특성이 약간 독특하게 전이가 좀 빨리 일어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에 따르면 암세포 자체가 약간 좀 독해서, 뭐 독하다는 표현 일반적으로 표현해 드리는데, 독해서 암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이 췌장암은 처음에 발생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전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같이 살기 싫어요, 난 미리 나갈래 하고, 암이 췌장암 세포 일부가 암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덩어리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전이가 되는 이제 이렇다고 하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일생 동안에 우리가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 조금 넘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5% 이상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췌장암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 대부분의 한 85% 내지 90% 정도는 사실은 유전적인 거와 큰 관련이 없이 암이 생기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유전적인 거하고는 이제 큰 관련이 없이 생긴다고 하고,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가족성,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에서 5%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원래 타고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생긴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반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몇몇 특정한 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다던가 혹은 특별한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분들 빼놓고서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췌장암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서 원체 막 췌장암이 너무 뭐 아주 뭐 심각한 암처럼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이제 췌장암이 아닙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췌장암 발생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위험성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췌장암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 사셔도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발생률이 이제 남자, 여자에 따라서 여자분들이 조금 췌장암이 한 7위 정도 전체 암 중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5년 생존율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는 10% 미만 정도 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12.6%인데 물론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췌장암 발생률은 한 4위, 5위 정도 될 것 같지만 췌장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은 폐암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로 높은 암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도 다른 암은 굉장히 그 치료가 좋아져서 오래 생존하신 분들도 많고 완치하신 분들도 많은데 췌장암은 아직도 일단 한번 진단이 되시면 완치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암으로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전적인 그 요인 말고요. 비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조금 좀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담배. 흡연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그 흡연이 췌장암에 제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 중에는 이제 만성 췌장염,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거가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질환에 다 끼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암도 아마도 비만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당뇨는 조금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요. 당뇨를 이제 오래 앓으면 췌장암이 조금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아주 직접적인 원인인지 그것까지는 확실치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췌장암이 생기기 시작하기 한 2, 3년 전에 이미 당뇨가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음식 같은 걸로 치자고 하면 우리 가공육 있죠. 이제 가공육 같은 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 어디다 안 좋다고 하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식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대사증후군 같은 게 생기고 하면서 역시 이제 췌장암 위험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조금 췌장암 환자분들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 30세 미만에서 환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도 당뇨나 비만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좀 환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 가족력이 없는 분들이 중년 나이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으면 몇 년 후에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짧게는 2, 3년, 조금 길게는 한 5년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꼴로 정기적으로 이제 혹시라도 내가 췌장암이 생기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물론 당뇨를 오래 앓아서 당뇨 혈당 조절이 최근 들어서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췌장암 위험성이 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큰 문제는 없으세요. 요거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 직계가족분 중에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족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좀 이제 따로 분류를 하는데 직계가족분들 중에 2명 정도 이상의 췌장암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가족분들이 요런 정도 확률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이. 3분이면 더 높아지고요. 4분이면 당연히 더 많아지고. 직계가족분 중에 췌장암이 몇 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직계가족 중에서 5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췌장암 환자분들이 생겼다고 하면 이분들도 역시 상대적인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고위험군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류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췌장염이 있다든지 흡연, 음주, 당뇨병을 아주 오래 앓았던 분들 혹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기신 분들, 비만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제외하고 특히 요 가족 중에 요렇게 이제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2분 이상은 위험하고 1분이라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그 췌장암이 생겼던 그 가족이 50세 미만의 가족이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살아가면서 한 5% 넘게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추천하기로는 이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분들이 생겼다고 하면 요게 이제 유전 이상이거든요. 요 유전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미국 배우가 이제 유방암 이제 생길까봐 미리 수술했잖아요. 이제 그거와 연관된 유전자인데, 요렇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 중에는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시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췌장암이 생길지에 대한 그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게 훨씬 좋죠. 여기 이제 제가 포함을 시키진 않았지만 그 췌장에 이제 낭종이라고 이제 물혹이 생긴 분들도 요즘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하시고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지금까지 이제 추천한 바대로 한다고 하면 그 서양에서는 이제 추천하시는 거를 췌장의 MRI라고 하는 검사하고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그 종양 표지자 검사, 이제 대표적으로 CA19-9라고 하는 이제 검사가 있는데, 그런 검사를 이제 추천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나라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MRI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이 원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제 검사하시기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는 수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뭐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우리 병원 같으면은 한 30만 원 조금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수면 마취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CT라고 하는 검사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T 검사를 많이 하긴 하지만, CT에서는 종양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사실 드물게 있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이런 고위험군이나 혹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CT에서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혹시 이제 MRI 검사를 추가한다든지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이제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안전하게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등이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제 등이 아픈 분들이 한 100명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췌장암 때문에 등이 아픈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췌장암 외에 다른 원인이 뭐 이제 척추 문제라든지 혹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라든지 위나 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 또 만성 췌장염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비만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흡연력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